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대표님 기업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인가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우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 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어느덧 2024년의 기업의 성과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달이 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 항상 국세청에서는 재미난 보도자료를 내곤 합니다. 그 재미난 보도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고용도 있지만 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다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다 최저한세 적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제 감면을 낸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저한세 7%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 최저한세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냥 얘마저도 깎아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 국세청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사후 검증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셔야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리가 신청해도 될까? 야, 이것도 연구개발비일까? 요런 고민들을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말로 매력적인 공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기업부설 연구소만 있다고 해서 얘가 공제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거는 당연하게 그냥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실제로 이 지출된 비용이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용에만 지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인즉슨 즉 연구원들이 실제로 연구에 전념을 하고 그 연구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진짜로 연구활동 우리가 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연구활동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냥 야 연구소에 있는데 연구원도 있는데 그냥 세액공제 때려버리자 신청하자 이러신 분들도 많아서 한번 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 검증을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요번 지난 2월 20일에 발표한 국세청 보도자료는 제목부터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됐냐면요.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물음표. 이거 좀 그렇죠? 예, 뭔가 훅 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우리 대표님들도 이러신 대표님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사례로 나온 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나 뭐 이런 기업은 아니고요. 재활의학병원입니다. 근데 재활의학병원에서 부설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아는 병원이나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잘 매칭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국세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연히 연구활동을 진짜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활동 자료를 요청했을 것이고 아마 연구노트와 비슷한 것들을 국세청에서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분석을 했더니 아무래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이 국세청인데 이 세금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알겠어? 그냥 요식적으로만 갖춰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거죠. 심지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던 내용인지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딱 국세청에서 봤어요. 봤더니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다음에 재활치료 장면을 그냥 사진을 모방하거나 단지 재구성한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불행히도 병의원 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준 컨설팅 업체에서 얘를 대행 작성했다. 즉 다시 말하면 가라로 만들었는데 이 가라를 만든 것도 병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거 좀 우리 대표님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중소기업에서 돌아와 보면요. 사실은 뭐 연구소 잘 운영하시고 연구 노트 잘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 잘 작성하고 있는 연구 노트,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연구 활동이 진짜 우리 그 조특법에서 정의한 그 연구 활동에 부합되는지를 실제로 본다는 것도 다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의외로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외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 피를 받던 뭐 하던 위임받아서 뭐 한마디로 용역 계약 같은 걸 해서 이거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봤더니 연구 노트를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근데 연구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되게 두꺼웠어요. 근데 연구 노트가 두꺼울 일이 있나? 그러니까 두껍다라고 하는 건 노트 자체가 두꺼운 게 아니라 뭔가 덕지덕지 풀칠이 되어 있어서 뚱뚱해진 거였습니다. 와, 그걸 보고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보험을 했대요. 보험을 했는데 그 보험하신 분이 뭐 남자분이신데 자기가 뭐 연구 노트 작성해 주겠다고. 그럼 잘 작성해 주든가. 심지어 연구 노트 작성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하고 월급도 주시더라고. 이거 잘 해야지 싶었는데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그냥 그 관련 업종에 있는 뭐 자료들이 있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거. 그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스크랩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옛날에는 이제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신문기사 나오면 그거 신문기사 사서 뭐 스크래핑하고 막 그랬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연예인 덕질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스크래프 이렇게 풀칠로 붙여서 이런 거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인쇄된 매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상당한 문화 충격에 휩싸이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아휴,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연구원이 직접 작성하게 하시고, 연구 활동을 실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건 나중에 사후 관리 받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컨설팅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크래핑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논문을 무단 도용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그분이 어느 정도 이 업의 지식이 있고 이러신 분이라면 그래, 논문도 도용하더라도 스크래핑은 아니겠지. 뭐 자기가 이 연구거를 보고서 뭐 가설 세우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란 거죠. 되게 그냥 비전문가 와가지고 연구 노트 이렇게 작성합니다. 어디서 동영상 하나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대충 작성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너무 믿고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거 많은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거 진짜 내용 들여다보면 야, 진짜 부인 많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자, 물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혜택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세금 낼 돈을 줄여주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법인세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차라리 법인에 재투자를 해서 법인의 경쟁력을 크게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크고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매년 국세청에서도 사후 검증한 것과 그다음에 사전 심사를 요청한 것 중에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를 널리 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R&D 사후 관리가 이제 점점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대비 2024년은 무려 4배 정도의 이제 사후 관리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추징 세액도 무려 270억 원. 2021년에는 27억 원에서 무려 10배가 올라간 270억 원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수도 부족한 마당에 중소기업에서 이거는 흔하게 약간 오용해서 아니면 약간 가라성이 짙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 귀속분을 신고하실 때는 좀 냉정하게 보셔라. 그 다음에 기왕에 연구소를 운영해서 이걸 세제 혜택까지 받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지금 하는 활동들이 연구 활동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법인 컨설팅을 한다고 우리 대표님들에게 오는 분들 중에 단순히 연구소만 만들어 주겠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제가 해주겠다. 이 말 액면 그대로 또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연구소 설립하는 거 솔직히 대표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직원만 여기 할 수 있는 직원만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돼요. 매뉴얼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전자적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인력이 없다. 그러면 외부 도움 받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실질도 없는데 세금 때문에 연구소를 만든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벤처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뭐 이런 도구로서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받겠다라고 하시면 연구활동이라든가 연구노트의 작성에 대한 실질,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년 검증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도와주거나 해준다고 한다면 작성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실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자료화 시키는지, 그다음에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는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실행의 주체는 당연히 법인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게 보통 연구원의 인건비의 25%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런 공제받는 비용을 우리가 이걸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익 대비 당연히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작겠죠. 예,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 정도의 이 연구를 진행해주고 할 사람의 어떤 이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실력이 될까 이런 걸 한번 검증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국세청에서도 야 이거 그 기업 부설 연구소 이거 사후 감증 해보니 야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많이 추징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례 중에 가장 이런 것도 있죠. 그냥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서 부당세액 공제 받는 뭐 이런 기업도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신문 예시 사례 뒤에 나와 있는 이 보도자료 예시도 사실 교육업체예요. 근데 교육업체에서 뭐 교육을 얘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테마로 과연 진행이 쉬울까? 이게 가능할까? 더더군다나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영세한 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로 갔더니 연구 노트나 연구 과제를 봤더니 이게 그냥 가라로 작성된 것들이고 실제로 연구원도 거기서 강의를 뛰는 강사 아니면 행정을 하는 직원들로 등재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런 인력 구성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연구활동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과연 누가 봐도 의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실제 연구를 한다면 진짜 부합되게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세청의 사후 감증 수준이 예전에는 형식적인 요건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점점 이 연구 노트라든가 연구 보고서라든가 이 실질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 관련해서는 물론 만들면 좋고 혜택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세액 공제까지 받기에 부합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들을 위해 항상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